네. 또 다른 질문 혹은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 네. 네,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략경제협력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준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앞서 발제에서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후 다가올 국제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우리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의 위험 구간에 현재 진입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끓는 물 안에 어떤 개구리처럼 삶아 죽지 않고 서서히 기다렸다가 죽지 않고 새로운 생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나서 새로운 생존 경로를 모색을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어떤 나라보다 똑똑하고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양쪽에 좀 끼어 있는 고달픈 신세인 거는 사실인데요. 그 덕분에 우리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진영 간의 공급망이 지금 현재 분리가 되고 있고 진영 간의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소위 말하는 어떤 물량 공세나 파산 공세를 소위 말하는 이 서방 세계에서 서방 세계 최일선에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뭐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태양광도 다 이미 중국의 패권을 넘겨줬을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강점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의 경쟁 우위를 지켜내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정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징이 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산업 정책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만들고 민첩하게 잘 대응도 하고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힘이 저는 약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추진하는 하나의 단위 조각이 상당히 작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위 조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건건이 그 각각의 조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지만 실제로 이 각각의 이 산업정책 공급하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파편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다 보면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되고 정책 목표도 각각의 조각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간의 상충도 종종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조각들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조각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 이상한 그림이 기업의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산업 정책의 힘을 이제 응집하는 건데요. 산업 정책의 힘을 응집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각각의 조각들을 개별 부처, 개별 뭐 예를 들어서 산업부 안에서도 개별 과나 개별 국실 단위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에너지 경쟁력이 없는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통상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각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모아서 엔진의 힘을 키우느냐가 저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싸워왔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덩치의 어떤 상대들인데 이러한 큰 덩치의 상대들하고 싸우려면 저희가 이 조각들을 잘 모아서 힘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일종의 좀 선단형 형식으로 좀 조각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뭐 선단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피라미드형이 될 수가 있는데 덩치를 키워서 동시에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보조금이나 생산 촉진 세제를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힘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인데 저는 이 만들어진 힘을 결국은 특정한 공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제안보 시대의 가장 큰 린치피는 일종의 이런 첨단 전략 산업의 공급 허브를 저희가 갖는 건데 이 공급 허브는 결국은 특정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특정한 공간에 저희가 산업 정책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산업 인프라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특정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공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가령 신주과학단지보다 조금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을 어디선가 제시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는 이 전제 조건을 사실은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고 단순히 지역이어서 수도권이 아니어서 균형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